단순히 화가 나서 혹은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고소당했을 때 겁먹고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성적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관련돼서 고소나 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아서 진행한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둘이 썸을 타는 사이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안 좋게 헤어지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사례를 받은 방어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양과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B양도 A씨의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관계가 지속되면서 B양은 A씨한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A씨가 B양한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사건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들어간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양은 통매음으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판례를 들었습니다. 판례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이게 이제 통매음에서 준 관건입니다. 있는지는 판례에서 어떻게 보냐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다음에 행위 내용과 태양,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 통념에 비춰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판례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들은 판례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에게 게임 채팅창 내에서 니 가 입으로 봉사하는 거 보고 니 B는 지금 니 미가 내 주니어 관전 중이셔, 니 몸매 관리 좀 하라고 해, 그게 더 흥분돼,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문제가 된 사건이고, 이거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피고인은 각각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갑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과 갑의 다툰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 판례에 대한 아까 법리를 들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평소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피해자도 성적인 말을 좀 약간 스스럼 없이 합니다. 피의자에게. 그래서 피의자는 평소 이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피의자와 싸울 때에도 피해자에게 관련된 욕설을 많이 했다, 이런 거를 주장했고,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에 그 메시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좀 인신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판례 논리를 들어가지고 메시지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이유서에도 제가 인용한 판례 문구 그대로 나왔고,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불송치 이유서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본 사안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런 통매음 관련돼 가지고 고소를 당한 경우에 당황해 가지고 무작정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근데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 통매음에 대한 요건을 파악하고, 이 사안은 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매음은 무죄다, 혐의가 없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통매음 관련돼 가지고 고소고발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거나 섣불리 합의를 보거나 섣불리 합의금을 주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본 사안처럼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같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퉈보는 거는 무혐의를 받고 불송치 받거나 아니면 불기소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사안에 맞는 법리적인 주장, 각 사안에 맞는 판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사안에 맞지 않는 판례를 적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면서 뭐 판례를 찾아보고 그걸 뭐 의견서로 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실 때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내용은 비슷한데 사안이 전혀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해놓으면 수사기관에서 전혀 안 받아들이겠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는 무심코 뱉은 단어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최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시면 안 되고 성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고,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난 이유를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지, 그거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통매연 같은 경우는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연인들 사이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고소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